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진료실 문 앞 의자에 앉아 손바닥을 꼭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어요. 이제 68, 거울 속 제 모습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강순희님,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진료실 안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고 의사 선생님은 모니터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MRI 결과를 보니 척추관 협착증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나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일상생활이 점점 어려워지실 겁니다. 수술을 권합니다. 의사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하얗게 찍힌 뼈 사이로 검은 부분이 보였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건강보험 적용받으시면 본인 부담금이 400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더 좋은 결과를 원하시면 비급여 항목들이 추가되는데 의사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최신 임플란트와 특수 나사를 사용하고 경력 많은 집도의를 선택하시면 1,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1,500만 원. 그리 큰 돈은 아니었어요. 제게는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어떨까요? 병원을 나오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목록을 보니 큰아들 민수의 이름이 보였어요. 마지막 통화가 석 달 전이었습니다. 둘째 딸 지혜는 2달 전, 막내 아들 준호는 넉 달이 넘었네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에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있었어요. 아기가 방긋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젊은 엄마는 아기 뺨을 톡톡 두드리며 우리 딸 이쁘지? 하고 속삭였어요. 저도 저랬었는데 민수를 처음 안았을 때 그 작고 따뜻한 무게가 아직도 손 안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가 처음 엄마 하고 불렀을 때의 전율, 준호가 제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울던 모습, 그 아이들이 이제는. 버스가 왔습니다. 집까지는 1시간 거리였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하늘이 작게 보였어요. 남편이 떠난 지 2년. 그날도 이렇게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출근길 교통사고. 대형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했대요. 현장에서 바로. 그랬다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어요.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특히 민수는 통곡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하며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아이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남편은 떠났지만 저에겐 아직 3명의 자식이 있다고. 하지만 장례를 치르고 나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 한 달은 자주 연락이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하는 안부 전화들. 하지만 2달, 석 달 지나면서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각자 바쁘니까요. 이해했어요. 민수는 회사 일로 바쁘고 지혜는 아이 둘 키우느라 정신없고 준호는 사업 준비로 여념이 없으니까.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발밑에 깔렸어요. 무릎이 쑤셨습니다. 의사가 말한 대로 이제 정말 일상이 힘들어지는 걸까요? 현관문을 열자 썰렁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보일러를 틀지 않은 빈집은 차가웠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어요. 수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돈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아이들을 만나봐야겠어요. 얼굴을 보고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죠. 핸드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와 반찬 몇 가지가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혼자 먹기엔 많고 나눠 먹기엔 적은 양이었어요. 저녁은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밥 한 공기에 김치 몇 조각. 된장찌개를 끓일까 했지만
손이 가질 않았어요. 예전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매일 정성껏 차렸는데 이젠 혼자라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떠먹는데 목이 메었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밥맛이 없었습니다. 밥알 몇 숟가락을 겨우 삼키고 물을 마셨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이 하나뿐이라 금세 끝났어요. 숟가락 하나, 물컵 하나.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TV를 켰어요. 저녁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투는 장면이었어요. 채널을 돌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민수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이번엔 5번 울리고 끊겼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시간 되면 연락 좀 해줄래?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남편이 옆에 누워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았어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저를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만 연락하는 걸까요? 만약 제가 정말 아프다고 하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알고 싶었습니다. 새벽 2시, 드디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야.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저 지금 회식 끝나고 집 가는 중이에요. 내일 통화하면 안 될까요? 그래. 그럼 내일. 응. 그럼 들어가세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민수는 제 첫째 아들입니다. 올해 42이에요.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한 지 3년쯤 됐습니다. 아내 은지와 결혼한 지 12년, 초등학교 3학년 아들 하나를 두고 있어요. 민수는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부모 말을 잘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전교 2등까지 했습니다. 서울대는 못 갔지만 그래도 인서울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남편은 민수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민수 정말 잘 컸어. 당신 덕분이야.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던 게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민수가 결혼할 때도 우리는 기뻤어요. 은지는 괜찮은 집안 딸이었습니다. 공무원 집안이었고 본인도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예의 바르고 말도 조리 있게 했습니다. 결혼식 날 민수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저 열심히 살게요. 두 분 노후도 제가 책임질게요.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결혼 후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몇 년은 자주 왔어요. 한 달에 2~3번은 들렀습니다. 그런데 손주 태민이가 태어나고 강남에 집을 사면서 점점 발길이 뜸해졌어요. 엄마, 이번 주말엔 은지 친정 가야 해요. 장모님이 편찮으시대요. 엄마, 죄송한데 태민이 학원 상담이 있어서요. 핑계는 언제나 있었어요. 그래도 이해했습니다. 바쁜 거니까. 하지만 남편이 사고로 떠나고 나서는 더 연락이 뜸해졌어요. 처음 한 달은 자주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론 민순이가 강남 아파트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했어요. 태민이 사교육비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둘째 지혜는 올해 39입니다. 결혼한 지 13년째. 남편 재훈이는 중소기업 과장이에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혜는 어릴 때부터 활발했어요. 말도 많고 친구도 많고 웃음소리도 컸습니다. 공부는 민수만큼은 아니었지만 성격이 밝아서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결혼도 일찍 했습니다. 26에 재훈이를 만나 연애 1년 만에 결혼했어요. 우리는 조금 걱정했습니다. 재훈이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혜는 그렇게 말했어요. 결혼 초기엔 힘들었습니다. 신혼집도 좁은 빌라였고 생활도 빠듯했어요. 첫째 딸을 낳고 나서는 지혜가 일을 그만뒀습니다. 재훈이 월급만으로는 빠듯했어요. 우리가 몇 번 도와줬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을 넉넉히 챙겨줬어요. 아이들 돌잔치 비용도 보탰고요. 지혜는 고마워했어요. 엄마, 아버지,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혜가 돈을 빌리러 왔을 때가 있었어요. 아이들 학원비가 밀렸다고. 엄마도 요즘 형편이 좀. 아버지 없으니까 연금만으로는 빠듯해. 지혜의 얼굴이 굳더니 그럼 오빠한테 말해볼게요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뜸해졌어요. 막내 준호는 올해 35입니다. 아직 미혼이에요. 대학 졸업 후 몇 군데 회사를 다녔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손이 많이 갔어요. 산만하고 집중력이 없고 공부도 잘 안 했습니다. 대학은 간신히 들어갔고 졸업 후엔 취직도 쉽지 않았어요. 몇 번 회사를 다녔지만 번번이 그만뒀습니다. 엄마, 회사 분위기가 안 맞아. 상사랑 안 맞아서요. 이 일은 제 적성이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은 준호를 혼냈습니다. 너 이러다가 평생 백수로 살 거야? 정신 차려. 3년 전부터 준호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친구랑 카페를 차릴 거야. 요즘 핫한 스타일로.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경험도 없는 애가 무슨 사업을 해. 그냥 취직이나 제대로 해. 하지만 준호가 계속 졸라서 결국 남편이 돈을 줬습니다. 3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카페는 1년도 못 가 문을 닫았습니다. 준호는 집에 들어박혔어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준호야, 문 열어. 아버지랑 얘기 좀 하자. 이 자식아. 남편은 화가 났지만 문을 부술 순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사고로 떠났습니다. 준호는 장례식장에서 누구보다 크게 울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장례 후 석 달쯤 지나서 다시 사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제대로 공부했어요.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친구가 디자이너라. 준호야, 엄마한테 돈이 어디 있니? 아버지 보상금 받았잖아요. 보상금. 남편을 죽인 트럭 기사의 회사는 대형 물류 기업이었어요. 과실치사, 안전 규정 위반, 기업의 책임.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 1년 반 만에 합의금이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30억입니다. 남편분이 고소득자였고 회사 측 과실이 명백해서 이 정도 나왔습니다. 30억. 장례비 5천만 원을 쓰고 일부 빚을 갚고 생활비로 조금씩 쓰고 나니 28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왜냐하면 돈이 생기면 사람들이 달라지거든요. 저도 오래 살면서 봤어요. 돈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것을. 남편이 살아있을 땐 우리 부부가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혼자예요. 혼자서 큰 돈을 관리하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숨겼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을 때도 보험금 조금 나왔어. 생활비로 쓰고 있어. 하고 넘어갔어요. 준호에게 사업 자금을 주지 않은 이유도 그래서였어요. 그 돈은 엄마 생활비야. 노후 자금이고. 조금만요, 엄마. 2천만 원만. 안 돼. 지난번에도 실패했잖니. 준호는 화를 냈습니다. 형이랑 누나는 그렇게 도와줬으면서 나한테만 왜 그래요? 전 막내라서 사랑도 덜 받는 거예요? 준호야, 그런 게 아니라. 됐어요. 알았어요. 준호는 그 후로 연락을 끊었어요. 세 자녀, 민수, 지혜, 준호. 모두 제가 10달 뱃속에 품고 밤새워 간호하며 키운 아이들입니다. 학교 보내고 대학까지 졸업시켰어요. 그런데 이제는 남편의 장례식 때만 해도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있어 다행이라고.
외롭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거의 혼자였습니다. 명절에도 아이들은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추석 때 민수는 죄송해요, 엄마. 은지 어머니가 수술하셔서 하며 오후에 잠깐 들렀다 갔고요. 지혜는 애들이 감기 걸려서요 하며 전화만 했습니다. 준호는 연락이 안 됐어요. 생일에도 민수에게서 문자 하나 왔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바빠서 못 가서 죄송해요. 68번째 생일. 저는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한 그릇 놓고, 제 앞에 한 그릇 놓고, 여보, 우리 자식들, 다들 잘 있겠죠?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으려 했는데 입가만 실룩거렸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이야기를 듣고 나서 결심했어요. 이제 확인해 봐야겠다고. 아이들이 정말 저를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저 형식적으로만 챙기는 건지.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행 통장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 명의의 계좌, 사고 보상금이 들어있는 통장입니다. 28억 원.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1,500만 원. 28억이 있으면서 1,500만 원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돈이 없다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나올지, 진심으로 걱정해 줄지, 아니면 부담스러워할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 자녀를 찾아가 수술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청해보기로, 그들의 반응을 보기로,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 결정하기로.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저를 외면한다면, 그럼 정말 의지할 곳이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민수 집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퇴근 시간에 맞춰 찾아갔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지금 내 집 앞인데 잠깐 올라가도 될까?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엄마? 갑자기 왜? 미리 연락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냥 근처 왔다가 들렀어. 안 되니? 네. 올라오세요. 목소리에서 내키지 않는 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은지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어요. 어머님,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준비가. 미안하구나. 저녁 준비 중이었니? 네. 그런데 거실에 들어서자 손주 태민이가 소파에서 태블릿 PC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힐끗 보고도 인사 없이 다시 화면만 쳐다봤어요. 태민아, 할머니 오셨어. 인사해. 은지가 말했지만 태민이는 네. 하고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안방에서 나왔어요. 와이셔츠 차림에 넥타이를 풀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 얼굴 보고 싶어서. 앉으세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민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은지는 부엌으로 갔고요. 차 드릴까요? 괜찮아. 물만 주면 돼.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이었어요. 벽에 걸린 대형 TV, 고급스러운 소파, 빛나는 대리석 바닥. 민수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야. 네. 엄마가 병원 다녀왔어. 민수가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요? 어디 편찮으세요? 응. 허리가 많이 안 좋아져서 MRI 찍었는데 수술을 해야 한대. 민수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수술이요? 심각한 건가요? 척추 수술이야. 안 하면 나중엔 걷기도 힘들어진대.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얼마나 드는데요? 의사가 2가지 옵션을 줬어. 기본 수술은 400만 원인데 최신 장비랑 경험 많은 의사 선택하면 1,500만 원 정도래. 순간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1,500. 많이 드네요. 그래서 고민이야. 400으로 할까?
1,500으로 할까?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형편이 좀 빠듯해요. 그래? 네. 작년에 이 집 샀는데 대출이 15억이에요. 거기다 태민이 학원비도 한 달에 200씩 나가고. 그렇구나. 민수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어요. 얼마 정도 도와줄 수 있을까? 민수는 은지 쪽을 쳐다봤어요. 은지는 싱크대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한데 200만 원 정도는 다음 달에 모아볼게요. 200만 원. 그래. 알았어. 부엌에서 은지가 나왔어요. 어머님, 혹시 실비보험은 안 되세요? 난 실비보험 없어. 가입이 안 됐더라고. 그럼 아버님 돌아가시고 받으신 보험금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은지의 말투가 조금 날카로웠습니다. 그 돈은 엄마 생활비로 쓰고 있어. 그래도 수술비 정도는 쓰실 수 있지 않으세요? 저희도 형편이. 은지야. 민수가 은지를 제지했습니다.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어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민수가 불렀지만 일어섰습니다. 너희도 바쁘지. 나 갈게. 엄마. 진짜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아니야. 괜찮아.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목구멍이 타들어갔습니다. 첫째, 아들. 제가 가장 믿었던 아이. 그 아이가 200만 원. 두 번째 방문은 지혜 집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아이들이 학교 간 시간에 맞춰 갔어요. 지혜 집은 구축 빌라 2층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나야. 엄마. 문이 열렸습니다. 지혜가 트레이닝복 차림에 머리를 대충 묶은 채 나왔어요. 엄마, 왜 또? 어떻게 왔어요? 얼굴 보고 싶어서. 들어오세요. 집 안은 좀 어수선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아이들 책과 장난감이 널려 있었고 소파엔 빨래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좀 지저분해요. 청소할 시간이 없었어요. 괜찮아. 지혜는 빨래를 얼른 바구니에 담고 저를 앉혔습니다. 뭐 드실래요? 커피, 물만 줘. 물을 마시며 지혜를 쳐다봤어요. 얼굴색이 안 좋았습니다. 눈 밑이 까맣게 그늘져 있었어요. 요즘 힘드니? 네.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요. 큰애는 사춘기 시작됐고 작은애는 왜 그렇게 말썽인지. 재훈이는 회사 일이 많대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밤늦게 들어와요. 지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응, 할 말이 있어서. 뭔데요? 엄마가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 지혜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수술, 무슨? 허리, 척추가 안 좋대. 안 하면 나중엔 못 걸을 수도 있대. 헐, 그 정도예요? 응, 그래서 비용이 좀 들어. 지혜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얼마나요? 1,500만 원이요? 응. 지혜는 손톱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지금 형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 네. 카드값이 이번 달에 200 넘게 나왔고 애들 학원비도 2달째 밀렸어요. 지혜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짜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빚쟁이예요. 얼마나 도와줄 수 있어? 100만 원도 어려울 것 같아요. 50만 원 정도. 50만 원. 오빠한테 얘기해봐요. 오빠는 대기업 다니잖아. 오빠한테 이미 갔다 왔어. 뭐래요? 200 준다더라. 지혜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200이요? 오빠가 그 정도밖에? 오빠 집도 대출이 많대. 지혜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근데 보상금은요? 아버지 사고 때 받으신 거요. 그건 생활비로 쓰고 있어. 얼마나 받으셨는데요? 조금이 얼마예요? 지혜가 추궁하듯 물었습니다. 그건 네가 알 필요 없어. 왜요? 저도 자식인데 알아야죠.
혹시 많이 받으신 거 아니에요? 지혜야. 솔직히 말해요, 엄마. 돈 있으시죠?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있다면 어쩔 건데. 그럼 우리한테 왜 손 벌리세요? 우리도 힘들다고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죄송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보험금 받으셨으면 그걸로 하시지. 왜 우리를 힘들게 하세요? 나가야겠다. 엄마. 일어서서 문 쪽으로 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말이 너무. 괜찮아. 나도 이해해.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세 번째 방문은 준호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준호의 원룸을 찾아갔어요. 연락도 없이 무작정 갔습니다. 반지하 건물의 좁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습기 찬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치우는 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후드티에 추리닝 바지 차림으로 나왔어요. 머리는 산발이었고 턱수염도 며칠째 안 깎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들어가도 되니? 지저분한데. 괜찮아. 방 안은 좁았어요. 원룸의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바닥에는 옷이 널려 있었고 책상 위엔 컵라면 용기가 여러 개 쌓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렸어요. 준호는 의자에 앉아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준호야, 엄마가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 준호의 얼굴에 표정이 스쳤습니다. 수술요? 응. 허리 수술. 안 하면 나중엔 걷지도 못한대. 그래요? 준호는 무표정했어요. 비용이 1,500만 원 든대. 1,500.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왜 웃니? 아니, 그냥요. 엄마가 아프다는데 웃어. 엄마, 저한테 돈 달라고 온 거죠? 얼음물을 끼얹은 것 같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맞잖아요. 형이랑 누나한테도 갔죠? 응. 뭐래요? 형은 200, 누나는 50.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럼 저한테는 얼마 바라세요? 저도 200 낼까요? 아니면 그냥 100? 준호야, 엄마는. 말해보세요. 얼마면 돼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냥 거짓말하지 마세요. 준호가 버럭 소리쳤어요. 결국 돈이잖아요. 다들 그래요. 엄마도, 형도, 누나도. 준호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저는 백수예요. 형이랑 누나처럼 돈 없어요.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카페 망하고 빚도 있어요. 카드값도 못 내고 있다고요. 준호야. 그런데 엄마는 저한테도 돈 달라고 오시네요. 정말 웃기지 않아요?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세요, 엄마. 저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 미안하다. 일어서서 문으로 갔습니다. 엄마. 문 손잡이를 잡은 채 멈췄어요. 네. 수술. 잘 되길 바랄게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고마워.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오는데 숨이 가빴습니다. 세 자녀. 민수는 200, 지혜는 50, 준호는 없음. 합쳐봐야 250, 1,500이 필요한데. 물론 저는 돈이 있어요. 28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해결할게요. 그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기 형편만 이야기했어요. 자기 어려움만 늘어놓았습니다. 저의 고통엔 관심이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다음 달에 300 보낼게요. 300, 200에서 100 올렸네요. 지혜에게서도 왔습니다. 엄마, 아까는 제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100만 원은 모아볼게요. 100만 원. 50에서 50 올렸어요. 준호에게서는 없었습니다. 합쳐서 400. 여전히 1500엔 못 미쳤어요. 아니, 돈은 충분했습니다. 부족한 건 사랑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약속한 돈은 오지 않았어요. 토요일 오후,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나야.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난번에 300 보낸다고 했잖니. 아, 민수는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이번 달에 차 할부금을 먼저 내야 해서요. 은지가 차를 바꿔야 한대요. 차. 네. 지금 차가 너무 오래돼서 고장이 잦아요. 그럼 엄마 수술비는 다음 달 말에는 꼭 보낼게요. 다음 달 말. 한 달 반 후였어요. 알았어. 엄마, 수술은 언제 하세요? 아직 안 잡았어. 돈이 모여야 잡지. 죄송해요, 엄마. 제가 형편이 안 돼서. 아니야. 괜찮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혜에게도 전화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아직 못 모았어요. 얼마나 모았니? 2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중 20만 원. 나머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재훈이랑 얘기해 볼게요. 재훈이는 뭐래? 지혜는 말을 흐렸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재훈이가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럽다고? 네. 장모님 수술비를 왜 우리가 내야 하냐고. 엄마한테 돈 있으시면 그걸로 하시라고. 입안이 써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 전화를 끊었어요. 준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연락 좀 해줘.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답장은 없었어요. 그날 저녁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숟가락으로 떠먹는데 입맛이 없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돈이 있다고 말할까? 28억이 있다고. 사실 돈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아이들이 달려올 거예요. 갑자기 태도가 변할 겁니다.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하지만 그건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돈을 위한 거죠. 그런 게 싫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강순희님, 수술 날짜 잡으셨나요? 아직이요.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 늦으면 신경 손상이 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수술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까요? 화요일,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왜? 그게 은지 어머니가 갑자기 수술을 하셔야 해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엄마 드리기로 한 돈을 당분간 장모님 수술비로 써야 할 것 같아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엄마 수술은 좀 미루시면 안 될까요? 장모님은 정말 급하시대요. 그럼 난 나중에 꼭 드릴게요. 약속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장모 수술비는 내면서 친엄마 수술비는 못 낸다는 거니? 엄마, 이해해 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은지가. 됐어. 알았어.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첫째, 아들. 제가 가장 믿었던 아들이 장모 수술비는 내면서 친엄마는 뒤로 미루라고 했습니다. 수요일. 지혜가 집에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야. 문 열어줘.
문을 열자 지혜가 서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들어가도 돼. 그래. 거실로 들어온 지혜는 소파에 앉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뭘? 엄마 보상금 많이 받으셨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그걸 물어? 아버지 사고 보상금이 얼마예요? 그건 네가 알 필요. 알아야죠. 우리도 자식인데. 지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요. 돈 있으시면서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지혜야, 너 지금 우리 시험하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효도하나 보시려고.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안 그러면 뭐예요? 돈 있으시면서 1,500 때문에 우리한테 손 벌리시는 게 말이 돼요? 나가. 엄마, 나가라고.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알았어요. 갈게요. 근데 엄마, 진짜 돈 많으시면 우리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혼자 남은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목요일 저녁,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돈 빌려줄 수 있어요? 친구랑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500만 원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너 지금 무슨 문자를 보낸 거니? 엄마, 이번엔 진짜 잘 될 것 같아. 친구가 투자자도 섭외했고, 너 엄마가 지금 수술비도 없다고 했잖아. 그래도 500만 원만 빌려줘. 성공하면 100배로 갚을게. 준호야, 엄마, 제발.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안 돼. 왜요? 형이랑 누나한테는 그렇게 많이 줬으면서. 준호야, 지금 엄마 상황을. 역시 난 안 되는 거지. 맨날 그래. 나만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사실은 돈 많으신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수군대요. 준호는 울고 있었습니다. 형이 그러던데요. 엄마가 보상금 많이 받으셨다고. 근데 우리한테만 숨기신다고. 준호야. 그렇죠? 정말 돈 있으시죠? 나만 안 주는 거잖아요. 준호야, 진정하고 얘기하자. 싫어요. 이제 엄마한테 기대 안 할래요. 다 혼자 할 거예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금요일 아침, 세 자녀에게서 동시에 문자가 왔습니다. 마치 짜고 보낸 것 같았어요. 엄마, 우리 셋이 얘기했어요. 각자 50만 원씩 모아서 150을 보낼게요. 나머지는 엄마가 알아서 마련하세요. 150만 원. 1,500만 원 중 150. 10분의 1.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됐다. 너희가 안 도와줘도 돼. 엄마가 알아서 할게. 바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대로야. 너희 도움 필요 없어. 그럼 수술은 어떻게 하시게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엄마, 우리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알아. 이해해. 정말로요? 응. 너희 각자 살기 바쁜 거 알아. 괜찮아. 엄마. 민수야.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네. 너희는 엄마를 사랑하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궁금해서. 너희가 정말 엄마를 생각하는지, 아니면 부담스러운 존재인지. 당연히 사랑하죠. 그래. 그런데 왜 장모님 수술비는 급히 마련하면서 친엄마 수술은 미루라고 해? 됐어. 대답 안 해도 이미 알았으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혜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진짜 우리 도움 필요 없어요? 응. 그럼 수술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설마, 진짜 보상금 많이 받으신 거예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있으면 어쩔 건데. 진짜 있어요? 너희가 알 필요 없어. 엄마,
우리도 자식인데 알 권리가. 권리는 의무를 다한 사람이 말하는 거야. 엄마가 지금. 지혜야, 너도 하나만 답해줘. 너는 엄마를 어떻게 생각해? 당연히 엄마죠. 아니, 솔직하게. 엄마가 그냥 부담스러운 존재야? 돈이나 요구하는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왜 수술비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부터 찌푸려? 엄마가 우리 사정을 이해해 주셔야죠. 우리도 힘들다고요. 그래. 너희가 힘든 건 알아. 근데 엄마도 힘들어. 됐어. 엄마도 이제 알았어. 너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내봤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변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살아 계셨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강순희 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민수 씨 회사 동료 박영수입니다. 실례지만 민수 씨 어머니시죠? 네, 맞는데요? 오늘 저녁 회식 자리에서 민수 씨가 술을 많이 드셨어요. 지금 택시 태워 보내려고 하는데 계속 어머니 이야기를 하시네요. 혼자 가기 힘드실 것 같은데 댁이 어디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어디세요? 주소를 받고 택시를 탔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하니 민수가 벤치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옆에 정장 입은 남자가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택시에 태웠습니다. 민수는 제 어깨에 몸을 기댄 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집 가자. 저 정말 나쁜 자식이에요. 아니야. 장모님은 돈 드리면서 친엄마는 못 드렸어요. 민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안 된대요. 자기 엄마 먼저래요. 알아. 다 알아.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전 정말 불효자예요. 이미 용서했어. 괜찮아. 민수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은지가 나와서 민수를 부축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괜찮아요. 들어가세요. 어머님, 수술.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 볼게요. 됐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힘든 거예요. 그들도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삶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토요일 오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는 죄송했어요. 괜찮아. 술 깼니? 네. 그런데 엄마,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은지 어머님 수술이 취소됐대요. 응. 왜? 알고 보니 큰 수술이 아니었대요. 약물 치료로 가능하다고 하셔서. 그래? 다행이네. 그래서 제가 엄마 드리려던 돈 이번 주 안에 보낼게요. 300만 원이요. 고마워. 전화를 끊고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여유가 생기니까 준다는 거네요. 일요일, 집 앞에 택배가 왔어요. 준호가 보낸 거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편지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이게 내가 가진 전부예요. 수술 잘 되세요. 봉투 안에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준호가 가진 전부라고 했습니다. 아마 친구에게 빌렸거나 급전을 마련했을 거예요. 오후에 지혜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 오빠 장모님 수술 취소됐다며? 그렇대. 그럼 오빠가 엄마 돈 보낸대요? 그렇게 말하더라.
나도 100만 원 모았어. 내일 가져갈게. 고마워. 엄마. 저번엔 제가 너무 심했죠? 정말 미안해요. 지혜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보상금 많이 받으셨든 적게 받으셨든 그건 엄마 돈이에요. 제가 뭐라고 할 권리가 없는데. 지혜야. 정말 미안해요, 엄마. 나도 형편이 어려워서. 근데 그래도 엄마인데. 미안해요. 울지 마. 다 지나간 일이야.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이 결국 돈을 모아주고 있었어요. 민수 300, 지혜 100, 준호 50, 450만 원. 여전히 1,500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마음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월요일 오후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돈 가져왔어요. 봉투를 건넸어요. 안에 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니야. 너도 형편이 어려웠잖아. 그래도 친엄마인데 제가 먼저 챙겼어야죠. 민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은지한테도 말했어요. 앞으로는 엄마를 더 잘 모시겠다고. 은지는 뭐래? 미안하대요. 자기도 너무 각박하게 굴었다고. 그래, 전해줘라. 괜찮다고. 민수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엄마, 여기서 계속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아니야. 익숙해. 나중에 제 형편이 나아지면 모시고 살게요. 괜찮아. 엄마는 여기가 편해. 민수가 가고 나서 봉투를 쳐다봤습니다. 300만 원. 화요일. 지혜가 왔어요. 엄마, 여기요. 100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재훈이도 동의했어요. 장모님 수술비 돕는 건 당연하다고. 재훈이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엄마, 제가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했죠. 진짜 죄송해요. 지혜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돈이 많든 적든 그건 엄마가 결정하실 일이에요. 제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었어요. 괜찮아. 다 이해해. 수술 잘 되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제가 잘 모실게요. 지혜야. 진짜예요.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알았어. 고맙다. 지혜가 가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100만 원. 이제 450이 모였어요. 수요일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준호가 서 있었어요. 엄마, 들어와. 준호는 거실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 용서해 주세요. 준호야, 일어나. 싫어요.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이미 용서했어. 일어나. 준호를 일으켰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엄마, 저 정말 쓰레기예요. 엄마가 아프신데 돈 달라고 했어요. 괜찮아. 다 지나갔어. 아니에요. 저는 인간도 아니에요. 준호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제대로 살게요. 구직 활동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엔 안정적인 회사로 취직할 거예요. 정말? 네. 친구가 소개해준 데가 있어요. 다음 주에 면접 봐요. 잘 됐다. 취직하면 매달 용돈 드릴게요. 진짜예요. 응. 믿어. 그날 밤 세 봉투를 꺼내봤습니다. 민수 300, 지혜 100, 준호 50, 450만 원. 아이들의 마음이 담긴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돈을 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 오전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강순희님, 정기예금 만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500만 원만 현금으로 찾을게요. 알겠습니다. 방문하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갑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 명의의 통장. 28억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어요. 금요일 오전 은행에 갔습니다. VIP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건넸어요. 1,500만 원 출금이요. 직원은 통장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고객님, 잔액이 상당하신데요. 정말 1,500만 원만 찾으시겠어요? 네. 세금 문제나 자산관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괜찮아요. 그냥 1,500만 원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돈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두 뭉치를 나란히 놓았어요. 은행에서 찾은 1,500만 원. 아이들이 모아준 450만 원. 토요일 오후 세 자녀를 모두 불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셋 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어요. 너희가 모아준 돈 정말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엄마. 지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고백할 게 있어. 고백이요? 응.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한테 돈이 있어. 순간 세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사고 보상금 30억.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30억이요? 응. 정확히는 28억이 남아있어. 지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28억이요. 조금 받으셨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거짓말했어. 준호는 말을 잃은 듯 저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왜 숨기셨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고 싶었어. 시험이요? 응. 너희가 정말 엄마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보는지. 세 사람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과는 알겠더라. 엄마.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희는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어. 각자 형편이 어렵다고, 돈이 없다고. 하지만 결국엔 도와줬어. 비록 늦었고 적은 액수였지만 저는 테이블 위에 돈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알았어. 너희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엄마를 생각한다는 걸.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혜도 울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전 자격이 없어요. 엄마 자식으로. 일어나. 다들 일어나. 세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엄마는 화난 게 아니야. 그냥 알고 싶었어. 진실을. 너희 마음을. 세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엄마. 그럼 수술은요? 다음 주에 해. 돈은 충분하니까. 저희가 모아들인 돈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건 너희가 다시 가져가. 네. 너희도 힘든 거 알아. 그 돈 도로 가져가서 각자 필요한 데 써. 엄마. 저희가 드린 건데. 괜찮아. 엄마 마음만 받았어. 지혜가 흐느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저는 서재로 가서 봉투 3개를 가져왔습니다. 각자 5천만 원씩. 엄마. 이게 무슨.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요. 괜찮아. 엄마한테는 충분히 남아있어. 그래도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이 돈으로 너희 인생 제대로 살아. 민수는 대출 갚고 태민이 교육비 걱정 없이 살고 지혜는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 준호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반 마련해. 엄마. 그리고 엄마한테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 이걸로 끝이야. 세 사람은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엄마는 앞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거야. 남은 돈으로. 무슨 일이요? 재단을 만들 거야.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재단. 대단하세요, 엄마.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의미 있게.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뜻 따를게요. 그날 저녁 아이들이 가고 나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2주 동안 입원했어요. 아이들은 번갈아 가며 병문안을 왔습니다. 민수는 매일 퇴근 후 들렀고, 지혜는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왔고, 준호는 평일 낮에 왔어요. 엄마, 불편한 거 없으세요? 응, 괜찮아. 병원 밥 맛없죠? 제가 죽 끓여왔어요. 지혜가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제가 다리 마사지 좀 해드릴까요? 준호가 물었어요. 괜찮아. 간호사가 해줘. 아이들은 예전보다 훨씬 세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으려 했어요. 너희 일 바쁘지? 그냥 가봐. 엄마 혼자 괜찮아. 엄마, 저희가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퇴원 날, 세 자녀가 모두 왔어요. 엄마, 어디로 모실까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집으로 갈 거야.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 괜찮아. 이제 걸을 수 있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엄마, 정말 혼자 괜찮으세요? 응. 가봐. 너희도 할 일 있잖아. 아이들이 떠난 후 혼자 거실에 섰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재단을 만들고 싶어서요. 재단이요? 어떤?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재단이요. 변호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기부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15억 정도요. 변호사가 눈을 크게 떴어요. 15억이요? 네. 그리고 운영비로 3억 정도 더 쓸 생각이에요. 좋은 뜻이십니다.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석 달이 걸렸습니다. 법인 설립, 정관 작성, 이사회 구성, 세무 처리, 사업자 등록, 복잡한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 나갔어요. 회계사, 변호사, 사회복지사들을 만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축하드립니다. 희망의 집 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됐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재단 설립 인가증.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제 재단이 생긴 거예요.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책상 5개, 상담실 2개. 직원을 뽑았습니다. 사회복지사 2, 법률 상담사 1명, 행정 직원 1명. 관장님, 첫 상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누구세요? 70대 할머니인데요. 아들이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하겠어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자식이 제 집을 팔려고 해요. 제 동의도 없이. 증거가 있으세요? 여기 서류가 있어요. 서류를 검토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는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재단을 만드셨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천사예요. 정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재단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여 명이 찾아왔고 2달째엔 30명이 넘었어요. 법률 상담, 생활비 지원, 심리 상담, 건강 검진 모두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관장님, 이달 지원 건수가 100건을 넘었습니다. 직원이 보고했어요. 좋아요.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합시다. 지역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18억을 기부한 여성, 그녀가 만든 희망의 집. 기사가 나간 후 문에 전화가 폭주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도움받을 수 있나요?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 겨울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재단에서 작은 행사를 열었어요. 도움받는 어르신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다 같이 건배. 따뜻한 국물 요리와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민수와 은지. 그리고 손주 태민이었어요. 엄마, 어머님, 메리 크리스마스. 뒤이어 지혜 가족과 준호도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도 봉사하러 왔어요. 가슴이 벅찼어요. 너희들, 엄마 혼자 일하시는 거 보고만 있을 수 없죠. 저희도 돕고 싶어요. 민수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지혜는 어르신들께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고, 준호는 설거지를 도왔어요. 태민이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태민이가 어르신께 작은 카드를 드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민수가 말했어요. 응, 정말 행복해. 엄마가 하시는 일, 정말 자랑스러워요. 은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처음엔 왜 그렇게 우릴 시험하셨는지 이해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어머님은 진심을 보고 싶으셨던 거죠. 돈이 아니라. 맞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속물 같았죠. 아니야. 다 지나간 일이야.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그동안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혜야, 이제는 달라질게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엄마를 사랑할게요. 준호도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 취직됐어요. 진짜? 네. 중견기업인데 복지도 좋고 분위기도 좋대요. 다음 달부터 출근해요. 잘됐다. 준호야.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주신 돈으로 자격증 땄거든요. 이제 매달 용돈 드릴 수 있어요. 많진 않지만. 괜찮아. 그 마음이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혼자 걸었습니다. 거리는 크리스마스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2년 전 이맘때쯤 병원에서 수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막막했어요. 아이들이 저를 외면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아이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변했어요. 그리고 저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재단 1년을 맞았어요. 관장님, 1년간 300명을 도왔습니다. 좋아요. 올해는 500명을 목표로 합시다. 주말에 아이들과 꽃 구경을 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었어요. 엄마, 여기서 사진 찍어요. 민수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도 같이요. 손주들이 제 양옆에 섰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에서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어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희망의 집이 우수사회공헌 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상식에 다녀왔어요. 무대 위에서 상패를 받았습니다. 객석에 앉은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민수, 지혜, 준호,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혼자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여보, 왔어요.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아이들이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저를 대해줘요. 제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해요. 당신이 남긴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나무숲이 흩날렸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제 길을 갈게요.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재단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어요.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처리할 서류들이 놓여 있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습니다.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으며 처리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문이 열리고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관장님, 새로운 상담 신청이 들어왔어요. 어떤 사연이에요? 70대 할아버지인데요. 며느리가 통장을 빼앗아 갔대요. 예전에 제 모습 같았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하겠어요. 시간 잡아주세요. 네, 관장님.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30억이라는 보상금, 아이들에 대한 시험, 그리고 실망과 이해, 깨달음과 용서.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남편에게 의지하고 아이들 눈치 보면서. 하지만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혼자가 되면서, 큰돈이 생기면서, 그리고 아이들을 시험하면서. 처음엔 아이들의 진심을 확인하려고 숨겼던 돈. 하지만 결국 그 돈으로 더 큰 의미를 찾았어요. 저와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돕는 일. 이게 제 소명인 것 같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엄마, 나야. 왜? 저녁에 시간 되세요?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어요. 무슨 날이야? 엄마 생신이잖아요. 69. 아, 깜빡했네. 모두 모여서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꼭 오세요.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혼자 생일을 보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챙겨주네요. 저녁 식당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와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니. 민수와 은지가 꽃다발과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엄마, 생신 축하해요. 지혜와 재훈이도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준호는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회사 생활이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너희들. 식사를 하며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반장 됐어요. 우와, 대단하다. 엄마, 재훈이가 또 승진했어요. 이제 부장이에요. 축하해요. 재훈 씨. 준호 회사가 상 받았대요. 정말? 준호야. 잘하고 있구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행복했습니다. 케이크에 초를 꽂았습니다. 자, 소원 빌어요, 엄마. 눈을 감았습니다. 소원이 뭘까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그리고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길. 그게 제 소원이에요. 촛불을 불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엄마, 한 말씀 해주세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지난 2년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어. 모두 조용히 들었어요. 가족이란 게 뭔지, 사랑이 뭔지, 삶이 뭔지. 엄마, 완벽한 가족은 없어. 완벽한 자식도, 완벽한 부모도 없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함께 가면 되는 거야. 지혜가 눈물을 닦았어요. 돈도 중요해. 하지만 돈만으론 행복할 수 없어. 진심과 사랑이 있어야 해.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시험했어. 그 과정이 아팠을 거야.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배운 게 더 많아요.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 모두 성장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맞아요. 이제 엄마는 정말 행복해. 너희가 있고, 할 일이 있고, 의미가 있으니까.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찬바람이 불었지만 상쾌했습니다. 2년 전 병원에서 수술 이야기를 들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두려웠어요. 혼자가 될까봐, 버림받을까봐.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아니, 혼자가 아니에요. 제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 손주들, 재단 사람들, 도움받는 어르신들. 모두 제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에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 불을 켰습니다. 예전처럼 텅 빈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이제 이 집은 쉼터일 뿐이에요. 제 진짜 삶은 밖에 있으니까.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남편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저를 지켜보고 있겠죠. 여보, 보고 있어요?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될 거예요. 재단 일, 상담, 회의,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희망. 이제 제 인생은 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남편도, 아이들도 아니에요. 오직 저 자신만이 제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그걸 깨닫는데 68년이 걸렸습니다. 늦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에요. 앞으로 10년, 20년,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살 거예요. 후회 없이, 감사하게, 당당하게. 그게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에요. 돈은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니에요. 가족은 소중하지만 집착할 필요 없어요. 사랑은 주는 거지만 자신을 잃으면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도 혼자가 되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해요. 저처럼요. 여러분도 지금 힘드신가요? 가족 때문에, 돈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고민하시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용기만 있다면요. 저도 68배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사랑은 시험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녀를 시험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